첫 번째 이슈는요. 강제징용 배상 갈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뒷말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 징용배상 일본에 제안을 했다. 요 얘기인데요.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았다고 알려진 우리 공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포스코, 코레일 등 이런 기업들이 요 출연금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은 수용 못한다. 단박에 거부를 했습니다. 포스코, 코레일, 글쎄요. 강제징용 이 배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청구권 협정의 수혜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나 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어제 정부의 제안, 물론 일본은 거절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징용 판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법을 내놨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해법을 정부가 좀 내놨다는 측면. 그런데요, 청와대는요, 올해 1월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 당시도 거론이 되고 있었거든요. 논의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당국이 그와 비슷한 내용을 또 제안한 거예요. 계속된 한일 관계 악화에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일본은 제3국 중재의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일 관계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니 1월 달에는 이런 거는 뭐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무슨 일인가 싶지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본도 그때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부 외교적 수세에 몰리자 G20 앞두고 징용배상 땜질 제안이다. 땜질 제안. 이게 땜질이니까 뭐가 근본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부 한일 기업 출연해 배상급 지급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노라고 했고요. 완전 보상하려면 수조 원대가 이르는데 한국 기업들과는 조율이 지금 안 됐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공기업들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기업의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요. 징용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당사자들하고 별개인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 관방장관 한국 정부 책임 다안했다. 또 이렇게 일본은 또 뭐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정골 전 대표님. 예. 어제 정부의 저런 제안, 물론 일본은 거절했습니다만 두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가 이런 해법이라도 제시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뭔가 당사자들은 뭘 알지도 못한다는데 정부가 그냥 툭 던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육지책으로 예. 뒤늦게나마 정부가 예. 방향을 정한 건 잘한 거로 봅니다. 여태까지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작년 예.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징용배상 1인당 1억씩 내라 예. 했거든요. 다 하면 23만 명이니까 23조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청구권 협상 때 끝났다고 하는 거고 예. 우리 청와대는 상권 분립 나라에서 예. 대법원이 판결한 거를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모르는 태도로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극과 극 어떻게 보면 대치를 했는데 지금 뭐 G20 회담을 앞두고 우리만 고립되게 생겼어요. 일본하고 회담도 못하고. 예. 또 미국에서 또 압력도 들어오고 국제적으로 외교 고립이 심각하니 예. 뭔가는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전문가들이 과거부터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1대1. 우리도 포스코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예. 코레일, 예. 한전이라든지 이런데 청구권 자금으로 많이 컸던 공기업이 있으니 예. 거기서 좀 내고 일본에서 징용 책임 있는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 거기서도 내고 예. 반반씩 해서 좀 하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쉽지는 않죠. 예. 기업들은 업무상 배임될 수도 있어요. 23조라는 돈을 내는 게.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싹 빠지고 민간 기업들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한일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해서 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때는 화해치유재단 해산해놓고 그렇죠. 이거는 또 재단을 만들고 이게 좀 말이 되냐 이런 그러니까 비판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비판도 있는데 외교는 명분이 아니라 실리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협상의 문을 열었다는데 좀 점수를 주고 싶고 일본도 일단은 1시간 만에 거절은 했어요. 예. 하지만은 이 한국 측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시작된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 국면에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봅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좀 생각해볼 문제들이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선 첫 번째로 공기업이 대상이 될 듯하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우리 공기업들이 기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포스코, 뭐 코레일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공기업은 뭡니까? 너무 연관성을 좀 너무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돈을 내라고 정부가 뭐가 이렇게 물론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근데 이 공기업들이 정부가 자발적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걸 강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자발적인 것이지 우리 보고 돈을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뭐 1대1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딱 말해서 반반씩 내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수조 원에 수십조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자기네들이 이걸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가 뭐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역사에 우리가 한 기여를 하자라는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그런 배임 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이런 검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또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럼 과연 이런 그 발표를 정부가 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됐냐 이거죠. 그렇죠.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 들어봤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 당사자들은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자기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기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거의 이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정부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한 대화가 없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없었을 때는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었던 재단 같은 거, 그 위안부 치유재단 이런 거를 해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본인들도 또 비슷한 절차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지금 외교를 열었다는 부분. 어찌됐든 간에 가면 갈수록 뭐 바닥을 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말과 지금에 하는 말이 앞뒤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걸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아까 매일경제 기사에 땜질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비판이거든요. 현재는. 김수민 평론가는 지난 1월과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이 좀 변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지점에서 왜 결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일단 일본에서 제3국으로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국 정부가 닫아놓고 협상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제안인데 마냥 졸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입에서도 한일 양쪽에서 전범 기업과 그리고 이제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언급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꽤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저는 이 안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최종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도 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중재안 절충안을 내놨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내놓은 안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965년 협정 당시에 여러 개인들, 일제에서 피해를 봤던 여러 개인들의 권리들이 많이 챙겨지지 못하고 기업들이 먼저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업에다가 이제 사회연대의 책임을 묻는 뭐 그런 방식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서서 패널 분들께서 예.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들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혐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 발상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반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라든지 이쪽 예. 입장에서도 전제를 달았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야 한다. 아. 예, 그래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분명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 관계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긴 하나 그렇다고 그 절차적으로 그들의 동의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이재용 의원, 한 가지 법적으로요. 사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게 원래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금 형태를 만드는데 배상 기업도 돈을 섞지만 우리 기업이 돈을 섞는 게 이게 대법원 취지하고 맞는 걸까요, 그럼? 그건 아니죠. 대법원이 거기까지 그 생각을 하고 내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외교에 있어서는 예. 외교는 우리가 무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외교적으로 뭔가 해법을 내놓았을 때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국내법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 즉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예. 고민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줄만 하지만 예. 그 파장이 과연 한국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한 대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현 평론가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향후에 간단하게 금방 풀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 이런 성의를 보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깔아두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사실 일본이 뭐 나오자마자 바로 거절을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 외교당국이 예상을 했을 텐데 분명히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또. 근데 일본 정부에서도 거절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여운을 또 남겼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협상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외교라는 게 워낙 고도의 셈법들이 막 녹아 있죠. 그 셈법 과연 여기에 지금 언론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셈법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